여러분, 테슬라의 최근 실적 발표 보셨나요? 이게 그냥 숫자만 발표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요. 와, 테슬라의 미래를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그런 폭탄 선언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냥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 그 질의응답석에서 드러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테슬라는 과연 자동차 회사일까요? 아니면 AI 회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실적 발표 Q&A는요, 사실상 이 질문 하나에 대한 테슬라의 아주 긴 대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슬쩍슬쩍 던진 핵심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이죠. 뭐니 해도 테슬라의 AI 전략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와닿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마 우리 모두가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차는 언제쯤 알아서 운전하는 건데 투자자들이 던진 이 날카로운 질문에 테슬라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들이 내놓은 아주 구체적인 숫자랑 시간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0억 마일. 와,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현재까지 테슬라 고객들이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린 총 거리가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양의 실제 데이터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다른 회사들보다 저만치 앞서 나가게 만드는 핵심 엔진인 셈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그냥 쌓아만 두는 게 아닙니다. 곧 현실이 되거든요.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무려 8개에서 10개나 되는 대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말 야심찬 목표죠? 네바다, 플로리다, 애리조나 같은 곳들이 콕 집어 언급되기도 했고요. 이 계획의 규모와 속도,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아예 없는 진짜 무인주행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는 아주 신중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단계별로 쫙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먼저 올해 4분기 텍사스 오스틴의 상당 지역에서 안전요원 없이 운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 내년 1분기에는 새로운 8개에서 10개 도시에 안전요원을 태우고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검증 기간을 거친 뒤에 빠르면 내년 2분기에는 이 도시들에서도 안전요원을 완전히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생각보다 훨씬 빠르지 않나요? 완전 자율주행이 가져올 파급력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킬러 앱입니다. 라고요. 그의 설명은 정말 간단하고 명쾌해요. 차 안에서 문자를 보낼 수 있나요?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차를 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차를 살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게 테슬라가 보고 있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수요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바퀴에서 두 다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테슬라가 바라보는 다음 개척지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동차 다음 아이템이 아니라 현실 세계 AI의 다음 진화 단계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이 옵티머스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설명하면서 아주 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무한 돈 복사 버그요. 혹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돈이 무한으로 생기는 버그처럼 이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한계를 없애서 경제 성장의 공식을 완전히 새로 쓸 거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엄청난 비전이죠.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비전 앞에는 정말 산더미 같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 손 하나를 만드는 게요. 로봇의 몸통 전체를 만드는 것보다 더 복잡한 공학적인 과제라고 합니다. 게다가 자동차랑은 다르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부품 공급망? 그런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거죠. 결국 테슬라는 대부분의 부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최종 목표는 연간 수백만 대의 로봇을 생산하는 거니까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제조상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머스크의 개인적인 고민 혹은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그가 직접 이렇게 말했죠. 만약 제가 최소한의 강력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면 이 로봇 군단을 만드는 게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라고요. 이건 AI가 인류에게 미칠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그 방향성을 자기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됐던 회사 내 그의 의결권 문제의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자율주행차와 로봇, 이 모든 비전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핵심 기술, 바로 테슬라의 두뇌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AI 칩,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기술적인 도약이 얼마나 엄청난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현재 쓰고 있는 AI4 칩과 차세대 AI5 칩을 비교한 건데요. AI5는 삼성과 TSMC 두 곳에서 만들고 기존에 있던 GPU나 이미지 신호 처리기 같이 이제는 필요 없어진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일부 성능 지표에서는 성능이 무려 40배나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40%가 아니라 40배입니다. 정말 놀랍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능 향상이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테슬라만의 아주 독특한 설계 철학, 급진적 단순성에 있습니다. 보통 회사들은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맞추잖아요? 테슬라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전체 소프트웨어를 설계해서 이 칩이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뭘 할 필요가 없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드웨어를 아주 급진적으로 단순화시켜서 필요 없는 기능은 모조리 삭제해버리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다른 범용 칩 제조사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테슬라만의 진짜 경쟁 우위입니다. 여기서 지능 밀도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용어인데요. 쉽게 말해 가능한 가장 작은 하드웨어 공간에 얼마나 많은 AI 지능을 꾹꾹 눌러 담았냐는 뜻입니다. 그는 테슬라의 AI가 이 지표에서 다른 어떤 AI보다 한 차원 더 뛰어나다고 자신하는데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차량이라는 제한된 하드웨어 공간 안에서 AI를 개발해 왔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놀라운 기술들이 어떻게 현실 세계 차량으로 다시 이어지는지 돌아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어떻게 확장할 계획인지 한번 알아보죠. 그리고 그 계획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사이버캡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율주행에 최적화되어서 만들어진 차량이죠. 그래서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율주행 차량의 궁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핵심 계획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공격적이에요. 앞으로 24개월 안에 연간 30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고요. 내년 2분기부터는 아까 보신 사이버캡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걸 위해서 새로운 공장도 더 짓고 공급망이 버텨주는 한 가장 빠른 속도로 생산을 늘리겠다는 거죠.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이번 질의응답에서 제시된 가장 거대한 비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이 장기적인 AI 전략이 우리 사회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요약해 줍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풍요의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이 선택이 되는 세상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율주행차나 옵티머스 로봇은 그냥 편리한 기술이 아니라 인류를 노동이라는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최종 그림인 거죠. 자,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테슬라의 비전대로 AI가 정말로 가난이 없는 세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일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의무가 아니게 될 때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될까요?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심오한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